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21일 미국 유료 주식 사이트 시킹알파에서 아이온큐에 대한 전문가 분석 기사가 2개 나왔습니다. 아이온큐 분석 기사는 그렇게 자주 올라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아이온큐가 유산증자로 여러 말이 많고 나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어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한 분석은 매수 의견, 한 분석은 홀드 의견인데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안 되시면 좋아요라도 꾹 눌러주세요. 먼저 홀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석을 보겠습니다. 분석 제목은 아이온큐 주식을 보유해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시작은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경쟁사들보다 앞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할 만하지만 신규 투자자는 초기 단계 상태와 과대평가되어 있어 주식 매수를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분석가는 아이온큐가 이미 개념 증명 단계를 통과했다고 하며 일부 분석가들은 아이온큐가 상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 중 가장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현재 주식 매수를 피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이유들은 첫째, 아이온큐는 아직 초기 단계 회사라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이니까 기술이 좋으면 지금부터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많은 아이온큐 투자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셔서 투자를 하신 걸 거고요. 아마도 분석가는 수익 창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익 창출에 명확한 경로가 없으며 올해 주가도 크게 올라 일부에서는 주가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부분 초기에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수익성이 훨씬 높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의 상용화 초기 단계로 총 운영 비용이 4,833만 달러로 매출의 788%인데 상당히 무서운 수준이라며 이번 3분기 영업 손실을 4,219만 달러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이온큐 경영진이 회사의 S-1 투자 설명서의 리스크 부분에 벌써 명시한 것이었고 아래와 같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양자 컴퓨터의 상당한 생산을 시작할 때까지 매 분기마다 운영 및 순손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이 최대한 빠르면 2025년까지는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이 지나야 할 수도 있고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생산량이 있어도 생산이 수익성을 못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석가는 리스크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는 향후 이 회사가 높은 성장을 이룬다 해도 일단 주식에 대한 상승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아이온큐가 수익을 내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회사가 상업화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결국 투자자들은 수익성을 향한 진전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팍을 통해 공개된 회사는 운영 이력이 제한적이고 수익성이 없으며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양자 컴퓨팅은 매우 복잡한 분야이므로 자신이 기술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의 이해력을 가지고 평가하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 채널에서 여러 시청자분들께 양자 컴퓨팅 개발 방식이나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자로서 공부하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지 못할 수도 있거나 훨씬 오랫동안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온큐보다 앞서가는 경쟁 기업들도 이야기합니다. IBM의 경우 2025년까지 4,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판매할 계획임을 이야기했고 리게티 RGTI 또한 최근 미 공군과 양자 파운드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2023년 8월에는 아이온큐보다 많은 84큐비트 양자 컴퓨팅에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기업 모두 초전도 회로 방식을 통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요. 이 방식은 오류율이 이온 트랩 방식보다 높기 때문에 단순히 큐비트 개수로만 양자 컴퓨터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컴퓨터의 성능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또한 크리스 몰로 박사의 사태에 대한 위험성도 언급이 되었지만 다 아시니 넘어갈게요. 끝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가치평가가 복잡한 주식임을 밝히며 현재 개발 시점에서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수익성이 없으면 현금이 소모되고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라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경쟁업체인 리게티는 PSR이 9.53인데 반해 아이온큐는 129.31이라 많이 높다고 합니다. 보시면 매출은 아이온큐가 약 2배 정도 높은데 PSR은 14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을 보면 아이온큐는 122% 성장했지만 리게티는 10%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온큐가 수익 성장률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더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분석가는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성장률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한두 계약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업종 평균 PBR이 2.74인데 아이온큐는 5.2라며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PR하며 위험성을 강조하며 홀드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반대되는 매수 의견 분석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아이온큐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즉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시작은 아이온큐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주가는 저렴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처음엔 리스크가 높지만 보상도 높은 벤처로 인식되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식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며 투자자들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존버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분석가는 계속적으로 매수한 뒤에 보류하라라는 전략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투자자가 이 주식이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에 상관없을 정도의 액수로만 즉 투자하고 잊어버리고 묻어놓는 정도로 벤처 투자 전략법처럼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만 투자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는 이전 아이온큐의 분석에서도 아이온큐가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다 밝혔다며 하지만 주가가 현재 너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잠재력을 보고 투자자들이 현재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 주식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며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초기 기대치를 뛰어넘으며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64AQ 컴퓨터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핵심 구성 요소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PSR이 높다고 이야기하며 분기당 수익이 $10,000 미만인데 이에 2배인 약 $2,000만 하나 260억을 쓰고 있다며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아이온큐가 향후 12개월 동안 $8천만에서 $1억 이상의 현금을 쓴다 할지라도 현재 4억 6천만 달러의 현금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분석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이온큐는 고위험, 고수익 주식으로 인내심과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진 주주들에게 알맞습니다. 아이온큐는 성장을 위한 투자금이 풍부합니다. 현재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지만 아이온큐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내심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11월 21일에 올라온 두 개의 전문가 분석 기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홀드 분석 의견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되었고 이 의견을 서포트하기에는 아이온큐가 벌써 신뢰를 주는 여러 업적들을 달성했고 현재도 목표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분석 의견처럼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율을 정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안전한 비율의 투자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인 아이온큐의 목표 달성을 지켜보면서 투자 비율을 높여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